안녕하세요. 쇼박의 사진 이야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인물 사진 찍으실 때 인물의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물의 외적인 배경의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체 사진이라고 해서 광고 사진이나 패션 사진 같이 목적이 뚜렷한 사진, 어떻게 보면 제품을 팔겠다, 나는 돈을 벌겠다라는 사진에 있어서,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사실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하는 광고주의 욕심이 드러나 보이는 사진일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해갖고 정확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진이에요. 왜냐? 판매가 정확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인물 사진에 있어서 판매라든지 아니면 광고 매체적으로 뭔가 광고주가 돈을 들여갖고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으로 목적이 뚜렷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면밀한 구도라든지 미술적인 생각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정치적인 사진 있잖아요. 연예인이 어떤 광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자체를 보여주는 사진. 지금 가장 핫한 사진이 바로 위성환 사진 작가님이라고 현 이재명 대통령의 전속 사진 작가잖아요. 이제 청와대 소속 작가신데, 이 작가님이 굉장히 자유로운 장르라고 하죠. 춤에 있어서도 탱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작가고, 사실 부산국제 사진제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젊은 나이세요. 85년생이신데 오랜 시간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는 대표님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복이 오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주변에 있는, 특히 갤러리 관련된 분이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그만큼 작가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으신 작가님이시고, 강용호 사진 작가님이시라고, 특히 인물 사진적으로는 지금도 명망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기업들 대표들이 찾는 작가님이신데, 이 강용호 작가님이 추천한 작가가 바로 위성환 사진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성환 작가님에 대한 히스토리는 간략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이 있는 작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는 사진 작가가 촬영하는 프레이밍, 그 다음에 구도, 그 다음에 누군가를 찍는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광고라는 매체는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목적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구현 능력이 작가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광고주가 갖고 있거나 광고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기획서 안에서 스토리보드 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뭔가 판매가 잘 될 것 같다, 요즘 트렌드는 이러니까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사진 작가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이미지적인 걸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스튜디오 환경이라는 로케이션적인 부분, 조명의 상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손발이 맞는 작가를 선택해서 촬영을 하는 거지, 그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을 잘 찍는다고 해가지고 광고 사진을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찍는다든지 어떤 유명 인사를 찍는 사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이유는 목적이라는 부분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가짜 프레이밍을 씌우는 작업일 수는 있거든요. 왜냐? 목적이라는 게 이 사람이 누군가에 있어서 좀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설득력 있어 보여야 되고, 인자해 보여야 되고, 어쨌든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게 이 사진 작가의 역할이잖아. 특히 인물 사진을 찍는 작가의 역할이겠죠. 이 인물 사진을 찍는 작가의 역할에 있어서 위성환 사진 작가님의 이미지는 조금 다른 게, 바로 피트 수자라는 작가님, 오바마 전 백악관 수석 사진 작가님이시죠. 아이가 카페 같은 데서 막 너부러지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오른쪽 모서리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 관료들이 찍힌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애들이 막 울고 있는데도 뭔가 관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그 사진 한 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메이킹 한다는 거, 인물적인 사진을 통해 가지고 배경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를 그 인물에 가져다 주는, 이게 바로 배경에서 작동하는 아우라를 그 조그만 인물에 투영하는 거죠.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의 수석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 대한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본 후에 우리는 원리를 찾아서처럼 오바마를 찾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피트 수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위성환 사진작가님의 사진인데, 이재명 대통령님 사진 찍는 거 보면 주변의 배경을 위주로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레이밍도 굉장히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그 어수선함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사진의 프레임이거든요. 게리 위노그랜드 사진도 그렇잖아요. 뭔가 프레임적으로 어지럽고 뭔가 수평수직이 맞지 않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뭔가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뭔가 꺼리낌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호감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북한의 정권조차도 김정은을 우상시하는 중앙구도에 굉장히 밀도가 높아 보이는, 마치 우리가 수학여행 때 교감 선생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찍은 사진, 뭐 그런 느낌의 사진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약간의 휴먼 다큐멘터리적인 느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이 뭔가 풍경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도 있고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뭐 독수리가 이렇게 아이가 죽을 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사진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인물 위주긴 하지만 인물보다는 그 배경이 사막화되어 있고 그 독수리로 인해서 보여지는 어떤 불쌍함, 쓸쓸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뭔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각성을 해야 된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경에 대한 아우라가 인물까지 침투하는 사진이 바로 위성환 사진 작가님의 어떤 면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사진의 프레임이고 구도일 텐데, 이런 사진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댓글에는 말이 많더라고. 이게 무슨 사진이 왜 이래? 막 이러는데, 여기도 제가 데리고 들어오고 싶은 작가가 사실 3명이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섭카 씨죠. 유섭카 씨 사진 보시면 엄밀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물 사진 찍은 작가로 유명하죠. 피카소를 찍더라도 피카소가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피카소는 하루하루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어쨌든 이 작가가 찍는 사진의 구도에서는 흑백의 느낌이지만 흑백 안 속에 인물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인물의 스팟라이트이 떨어짐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제스처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담은 작가가 바로 유섭카 씨거든요. 유섭카 씨 사진전이 10년 전, 뭐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인물 사진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죠. 이 얘기 조금 뒤에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가 오영근 사진 작가님 사진이에요. 이 오영근 사진 작가님 현재 개원조영예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사진과 교수님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전부터 했던 작업을 보면 외국에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적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바로 조감독 하지 않고 영화 감독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꿈이 굉장히 컸다. 뭐 이런 거 보면 저랑 너무 비슷한 작가님이세요. 예전에 동방사진 수상자이시기도 하시고 강의도 한번 하시고 그래갖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옛날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강의 들으면서 와, 이렇게 쿨하게 얘기해 주시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사진 작가님이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이 오영근 사진 작가님이 사실은 영화 포스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나름대로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지만 조감독은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어서 너 그럼 영화 포스터 찍어볼래? 라고 해가지고 그럼 영화 포스터 찍으면서 뭔가 영화 감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신 분인 것 같은데, 포스터 촬영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영화 포스터계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고, 친절한 금자씨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은 영화 포스터들을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사진의 촬영, 인물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왜 영화 포스터 보면 대부분 인물이 중심이잖아요. 캐릭터가 중심이고 주인공이 중심이에요. 그 주인공이 이번 영화에는 어떤 스토리로 주인공을 할까라는 기대심리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영화 포스터라고 하는 거는 요즘 시대에 비해서는 비중이 줄어들긴 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영화관 같은 데 앞에 가면 포스터부터 딱 보였잖아요. 전단지처럼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인쇄 매체가 굉장히 강했을 때는 이 영화 포스터라는 거 한 장으로서 이 영화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영화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실 오영근 작가 굉장히 잘 불어넣는 상업사진 작가였는데 상업사진을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아줌마라는 또 배역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주변에 이런 거 하시는 분 많아 이래가지고 촬영한 게 바로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촬영이거든요. 아줌마 시리즈 중에 이제 사진에 가장 유명한 진주 목걸이를 한 아줌마 뭐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 사진만 봐도 아줌마 시리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뭔가 플래시를 터뜨리긴 했지만 거기에 보이는 아줌마의 형태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작가 오영근 사진 작가님이 얘기하는 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물사진에서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찍어야 됐는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죠. 근데 이 작가가 찍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 보여야 되잖아요. 이 담론이라는 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영근 작가님은 사진을 찍었지만 담론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엘리트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 오영근 사진 작가님의 아줌마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은 아줌마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뭔가 여자지만 처녀도 아니고 기혼자도 아니고 뭔가 기혼자도 아줌마가 될 수 있고 처녀도 아줌마가 될 수 있잖아요. 뭔가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아줌마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리까리한 어떤 신분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그 아줌마스러운 사람을 아줌마답게 찍었다라는 거죠. 아줌마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인물사진이지만 그 인물사진의 정체성의 문제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거를 끄집어서 아줌마라고 하는 시리즈로 풀어낸 게 바로 오영근 작가님이 생각하는 담론의 하나일 테고 사진이 사진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진이 왜 사진을 찍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담론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그럴싸하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내용을 끄집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듯 인물사진에는 담론이 필요한데 이 담론을 굉장히 잘 풀어낸 게 바로 오영근 사진 작가님이신 거죠. 앞에 두 분 유섭카 씨랑 오영근 작가는 인물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인물을 부각시키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서 오영근 작가님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하면 아줌마 시리즈 이후에 나온 게 소녀 연기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아줌마 시리즈는 사실은 기존에 미국에서 공부한 오영근 작가님의 스트릿 포토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신의 시선으로 담아두는 어떻게 보면 캐치적인 느낌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고 이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했던 게 바로 위성환 작가님도 캐치적으로 이 탱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뭔가 지나가는 풍경을 블랙박스처럼 찍은 어떤 생동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학생 때라든지 젊었을 때 스트릿 포토를 했던 뭔가 생동감 있는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의 카메라의 워킹 프로세싱이 사실 많이 사라진 건 있죠. 여기서 이제 오영근 사진 작가님도 소녀 연기 사진 시리즈에서는 뭔가 계획되어 있고 치밀한 구도와 구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배경은 어느 정도는 중시하는 사진. 그 다음에 배경 속에 인물을 담는데 그 인물이 소녀라는 부분에서 소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문제 삼긴 해요. 여성으로서 성인이 되기 전. 뭐 로레타 룩스도 아이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불안한 심리를 이 로레타 룩스의 사진에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고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소녀 연기라고 하는 시리즈에서도 뭔가 찰나의 순간 팍팍팍 터뜨렸다기보다는 배우를 섭외를 해서 뭔가 좀 더 깔끔한 구도를 찍으려고 했던 것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돼 있고 기성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아줌마 시리즈에서 뭔가 좀 더 변화되는 모습의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는 오영근 작가님의 숙명적인 시리즈가 아니었나. 어쨌든 간에 오영근 작가님의 아줌마 시리즈하고는 조금은 변화가 다르고요. 그 이후에 여벌굴이라는 시리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도상화되어 있고 유형학적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진이 갖고 있는 엄격함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영근 사진 작가님이 가져왔던 어떤 스트릿 포토적인 느낌에서 아줌마 시리즈에서 유형학적 계통의 뭔가 인물 사진을 프레임 안에 담고 그 프레임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 그 관객이 봤을 때 갤러리에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가 일정 간격 꼭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인 사진에서 좀 도상학적 사진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듯 인물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담고 싶어서 담았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담론이 생기다 보면 그럼 너의 다음 담론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임의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물 사진에서의 변화는 작가의 프레이밍적인 아우라의 변화밖에 없거든요. 한 번만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오영근 작가님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신 인터뷰 중에 내용이 하나 뭐냐면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사실은 광고 사진이 됐든 순수 예술 사진이 됐든 아우라라는 게 있다. 아우라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진인데 이 이미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이 나오는 사진은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에 있지 않냐. 뭐 어떤 면에서 앞에 얘기했던 유섭 캅시의 사진도 인물에 있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아니었거나 피카소가 아니었거나 오드리 헵번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유섭 캅시가 암만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라 해도 아우라가 있을 수 없겠죠. 이 오영은 작가님은 인물 사진을 찍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 아주 단점은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지만 사실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사나 의견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거 자체를 담론을 끌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니까 그 인물 자체의 유명세가 바로 그 사진작가도 유명해지게 하는 요소지 내가 누구를 찍었는데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심리라든지 이미지적인 것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뭔가 웅장한 사진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섭카 씨가 가지고 있는 사진 세계하고는 반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섭카 씨의 사진이 유명한 건 사진 작가가 그 인물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담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에너지 자체는 처음부터 그 배우나 인물한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영근 사진 작가님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아우라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오영근 사진 작가님에 있어서 소녀 연기라는 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아우라를 내 것으로 좀 다시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배경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계획해서 인물 중심의 어떤 타이트한 인물을 담는 것보다는 좀 더 배경과 앵글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통일성 있게 유영학 사진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일정 부분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이미지 크기가 같거나 인물의 사이즈가 같거나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지적인 프레임 안에 깨끗하게 담기는데 그거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사진 이런 부분에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아줌마 같은 경우는 뭐 웃는 분위기도 있고 뭔가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소녀 연기에서는 뭔가 창백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로레타 룩스 사진 보면 창백한 이미지로 유영학적인 사진을 찍잖아요. 뭔가 크기가 굉장히 크진 않지만 사각형의 프레임 안 속에 인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작가의 생각이나 담론이 더 중요하게끔 만드는 거죠. 인물의 사진이라기보다. 왜냐? 아이의 사진에서는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는 게 일관적으로 느껴지게끔 냉소적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채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조금 오영근 작가님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이제 디벨롭을 하신 게 아닌가 사진 쪽으로.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조금 인물 사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도 아니고 인물이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아우라가 있지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아우라, 부정적인 아우라를 통해 가지고 사진 작가 역시도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인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진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작가는 누구냐면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니끼리 작가예요. 이 니끼리 작가가 갖고 있는 거는 위성환 사진 작가님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게 니끼리 자체가 본인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흑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노인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레즈비언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라틴계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위성환 작가님이 탱고 사진을 찍었다면 니끼리
니끼리 작가님은 어떤 클럽의 문화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3개월 동안 지내다가 사진을 찍었다든지 스트릿걸하고 사진을 찍는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사진이 갖고 있는데 인물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촬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어떤 순수 예술적인 사진을 찍는 거죠. 환경에 있어서의 아우라가 인물보다는 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작가의 담론이었던 거죠. 나는 인물 사진을 찍지만 내가 중심이긴 맞는데 나보다는 내가 어느 프로그램 안에 어떤 조직 안에 어떤 그룹 안에 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일상 속에 나를 한번 녹여서 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것들을 한 장의 추억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 추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라는 사진을 굉장히 잘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니끼리 작가는 지금도 회자가 되는 게 이 작가는 천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꼬집어서 얘기한 작가고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지만 인물의 아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아우라는 사실 유명세가 있는 사진작가가 아니라면 아우라가 없는 거잖아요. 유명해지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프로젝트라는 사진을 통해 가지고 나 자체가 유명해지게끔 만든 인물 사진인 거죠. 환경, 주변의 분위기에 맞춰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위성원 작가님 사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뭔가 급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리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머니들의 어떤 밝은 표정들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 갖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에 느껴지는 아우라를 인물한테 얹히는 거죠. 니끼리 작가의 작품하고는 많이 다르죠. 사실은 니끼리라고 하는 작가는 주변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기가 경험을 한 후에 찍은 거고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순간의 프레이밍이나 구도나 어떤 틀에 맞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물에 또 투영하는 이미지를 찍는 건데 이미지 메이킹 사진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인물 중심이었던 사진에서 이제 분위기주의적인 사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사진이 잘 찍었는지 어떤 사진이 못 찍었는지는 나중에 미래에서 우리들이 얘기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런 인물 사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아우라라는 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인물의 중심을 줘서 인물의 디테일이라든지 인물의 섬세함을 찍는 유섭카 씨라든지 오영근 사진작가의 어떤 테마적인 느낌의 사진을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니끼리처럼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이외의 다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는 인물 아니면 내가 부각시켜주는 인물에 좀 더 긍정적이거나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아우라들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끔 찍는 인물 사진이 더 좋은 사진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의 션팍의 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